62번 지워주세요. 저 알았어. 체크 안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지.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인수분해를 하겠으니까 내가 쪼개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러죠. 그 방법이 보이면 쓰고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판별식 0 이렇게 넘어가라겠죠. 네. 그럼 그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맞춰야 돼. 뭐 연산이 4분의가 있어가지고 좀 짜증나긴 하던데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 연산이니까 누가 손이 빠르고 연산을 더 빨리 하냐 이거예요. 내용은 나왔으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좀 K가 좀 Y 개수가 K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실전에서는 지금은 실전 문제 풀 때는 실전이잖아. 그러면 얼른 연산해가지고 안 된다 싶으면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하나가 답이 되겠지. 답이 두 개 나왔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런 류의 문제는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빨리 접근할 거냐 논리적으로 다 풀란 소리가 아니잖아. 실전은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는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고 평상시 공부는 논리적으로 하고 시험은 좀 뭐 중간 스킵도 필요할 거고 그렇지? 그러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연산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연산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지. 그래서 봤던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봤던 그림은 어디서 출발할 것이냐 연습을 해가지고 빠른 길을 찾아놔야 돼요. 봤던 문제는. 알겠어요? 지금은 왜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봤던 문제는 어째? 바로 풀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특히 모의고사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 스타일이 그대로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질문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인 틀은 똑같은데 거기 수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 알겠나요? 자, 18번도 그런 유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고 그래프 문제니까 그래프를 기억하는 게 좋다. 1차 함수 h 접하는 두 개의 2차 함수 f하고 g에 대하여 f하고 f 2차야 h 1차야. 문제를 너희들이 문제를 처음 읽을 때는 너희들이 뭐지 이거는? 어제가 좀 다른데? 문제를 처음 읽을 때는 너희들이 천천히 읽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봤던 문제 그 말이구나 하고 읽어야 돼. 중간에 다른 말이 생기면 뭐지? 초과세 영상이 이거. 지금은 너희들이 1차 함수하고 1차랑 2차랑 접하는 점의 좌표가 P 2차랑 1차랑 접하는 X좌표가 4P F하고 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니까 F하고 G의 2차 함수가 H란 직선에 동시에 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그럼 F하고 G가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에 대한 설명이 있겠네요. F하고 G는 개수가 1하고 4다. 둘 다 아래로 볼록이고 폭이 다르다 이 말이겠죠. 폭이 1인 거하고 4인 거의 차이점은 폭이 1인 게 더 넓을 거고 4인 게 좁을 거다. 요 정도 느낌.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다. 1차 폭이 좀 넓게 그렸어요. 실은 오버스럽게 그리려면 더 넓게 그려야 돼요. 그래야 좀 상황이 더 잘 보인다 이거지. 자, 4. 이것은 개수가 1인 거야. 4인 거. 4인 거는 여기다 하나 그려가지고 움직일게요. 4인 거 폭이 더 좁다 이거지. 얘가 그림이 잘 보이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조금 오버스럽게 그리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림이 잘 보일 거야. 얘를 어쩐다? 겹치겠죠. 겹칠 거야. 자, 겹치다 보면 어디가 좀 선생님 좋냐면 선생님은 여가 좀 좋습니다. 요 위치 여기보다. 보통 그림 여가 그려졌어요? 보통 그림 여가 그려졌어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그림이 있냐 이렇게 그림이 있냐 이 질문이 아니고 그림이 요거에 좀 더 잘 보인다. 그리고 공통 접선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보이면 그림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이 상황이야. 그림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나오면 두 개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직선이 동시에 접하고 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얼른 떠올리고 얼른 그려야 됩니다. 그려야 돼. 그러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질문은 딱 정해졌어요. 보이는 점들, 중요한 점들이 보이죠? 접점. 그 다음에 교점. 이 네 개의 점의 X좌표를 비교하는 문제만 나옵니다. 보통.
뭐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 비교하다 보면. 알겠어요? 보통은 비교 문제. 보통은 비교 문제.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풀기 위해서 얘를 P라 적겠습니다. 얘를 Q라 적고요. 지금 이거는 무슨 좌표냐면 X좌표입니다. 라인을 좀 그려볼게요. 요거를 X좌표니까 이 직선 위에다 표현할 거예요. 얘를 지금 알파, 얘를 베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아니 왜 4차가 오른쪽에 그랬습니까? 왜 오른쪽에 그랬다고? 이게 위치 문제야. 위치. 이게 비교 문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관계가 없어 실은. 이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는 P이고 여기는 4P라고 주어졌으니까 오른쪽에 그린 게 맞고요. 보통은 오른쪽에 그린 게 맞고 말에 따라서 얘가 바뀌면 왼쪽으로 그려지겠죠. 좌우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좌우하고 상관없이 풀라는 것은 요 네 개의 점의 관계적인 문제만 나온다 이런 말이야.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그림을 얼른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았어요? 다음 두 번째. 자, 1하고 4에 대한 얘기는 했고 방정식 FG의 두 근은 알파 베타 맞죠? 요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네 점 PQ와 알파 베타의 관계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1하고 4가 주어졌습니다. 왜 2가 아니고 4냐 의문심이 있겠지. 2가 아니고 4냐 이런 의문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자 일단은 H 여같이야. F하고 H가 다리가 아프다. F하고 H가 접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식을 쓸 수 있지. F하고 H가 교점이 있다 하면 식을 쓰잖아요. 됐어요? 이제 우리는 그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겠지. F랑 H랑 어쨌다? 접했다라고 하면 연립을 한 게 인수가 등장을 한다 이 말이 되겠죠. 최고차항 계수를 나는 A라 적겠어요. 일단. 이거는 누굴 따라간 거야? F를 따라가는 거죠. H는 1차이고 F가 2차니까 F의 이 계수를 쫓아가는 거고 현재는 P에서 접했다. 이 식은 무조건 적을 줄 알아야 돼요. 교점이 있을 때는 X-알파, X-베타 이렇게 적고 계수 적고 이렇게 하겠죠. 두 번째, GX는 똑같은 방법으로 얘는 B라고 쓰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 현재 이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다 지금 A에다 1을 넣고 B에다 4를 넣을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F하고 G를 연립하겠다 이 말이겠죠. 연립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돼? H를 제거시켜야 되니까 두 개씩을 빼게 되겠네요. 빼면 fx 마이너스 gx는 2차에서 2차를 빼고 싶은데 빼려면 어떻게 돼? 전개를 해서 쓰고 지금 문자도 많은데 너무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제곱에서 빼려면. 그래서 제곱이면 얘가 이렇게 제곱이 있었으면 우린 제곱차를 이용하겠다 이거지. A는 현재 양수, B는 양수로 지정하겠습니다. 얘를 제곱차가 되면 연산이 그래도 좀 편해지겠지. 가로 푸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가 얘를 뭘 구해야 돼? 얘가 영인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2차식을 연산해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영인점을 찾아야 되잖아. 얘 풀었다가 다시 인수분해하면 시간이 걸릴 거니 얘가 제곱차이면 연산이 바로바로 되잖아요. A의 x-p 플러스 B의 x-q 플러스 하나 적었고요. 마이너스 A의 x-p 마이너스 B의 x-q 가 0이 되는 걸 우리는 구할 거다. 연산이 쉽게 됐잖아. 이 말인즉슨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P든 Q든 A든 B든 수로 나오더라도 이렇게 연산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거야. 그러면 쉬울 거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면 영인점을 찾겠습니다. 요식 관찰 잘 하세요. 얘가 0이니까 AP하고 BQ를 넘겨서 X의 개수 A 플러스 B로 나눌 겁니다. X는 A 플러스 B로 나눴고요. AP가 넘어가서 플러스 BQ도 넘어가서 플러스 또는
오른쪽 x는 x의 계수가 a-b고 마이너스 ap가 넘어가면 ap고 플러스 bq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bq. 그래서 빼면 a-b분의 ap 마이너스 bq 이래 된다고요. 됐습니까? 선생님 문자로 적었는데도 식이 그렇게 연산이 된다 이 말이죠. 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수면 훨씬 쉬워요. 알았어요? 하지만 연산은 똑같은 이 방법으로 하는 게 x와 x좌표 두 점을 찾는 게 쉽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식을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식이네. 본 듯한 식이지? 뭐야? 내분. 그렇죠. 이게 내분 외분이죠. 내분 외분이니까 그림을 다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첫 번째 놈이 지금 알파고 두 번째 놈이 베타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내분은 어떻게 내분되는지를 이 식을 보고 어떻게 내분되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내분됐을까요? 누구를? 몇 대 몇으로? 요걸 읽어낼 수 있어야지 얘를 보고. A 대 B로. 오케이. A 대 B로. 누구를? PQ를. A 대 B로. 모르면 너희들이 공식 있지?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라고 하면 M 플러스 N분의 어떻게 외웠어? MB 더하기 NA 이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마이너스 외분이고. A, B를 B의 이 순서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을 유도를 하고 공식을 봤을 때 적용을 시키려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게 공부야.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하고 안 좋은 사람 차이점입니다. 이 식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적용할 때 역으로도 항상 풀어봐야 돼요. 식을 읽어봐야 돼. 적용이 빨라야 연산이 빨라질 거 아니야. 항상 계속 쓸 수는 없잖아.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문자 항상 증명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니까. 수로 나오면 너희들이 잘 풀어. 문자로 나오면 못 풀어. 그건 아니냐. 문자로 나온 것을 설명을 해놓으면 수는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공식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문자가 어떤 문자인지를 잘 판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문제는 없지만 표현 안 했지만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QP를 얘는 A 대 B로 내분이고 얘는 A 대 B로 외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관계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여가 지금 어떤 점이냐? 이 점이 원래는 P고 이 점이 Q인데 현재는 무슨 좌표만 한 거야? X 좌표만 한 거야. X 좌표만. 그러면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는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은 요거 연습을 하고 분명 연습해야 돼. 연습을 하고 왜? 그림이 너희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거고 실전에서는 바로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A 대 B는 어떻게 나온 거야? A 대 B는 어떻게 나왔어? 얘를 A제곱 B제곱으로 쓰니까 A 대 B가 나온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따르게 나오면 A와 B를 뽑아내야 되겠죠. 얘가 1하고 2이면 얘가 1대 루트 2가 되는 거야. 1대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럼 바로 답이 나온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건 실전, 점수를 위한 거고. 이 그림은 아주 많이 나온 문제고 그림입니다. 보자마자 답이 나오면 좋겠지. 소수라면 어느 정도 소수라면 되겠어? 이 정도 소수라면 됩니다. 됐어요? 내분점, 외분점 안 써도 돼요. 바로 답 써도 됩니다. 내분점, 외분점이 아직 시험 범위는 아니야. 시험 범위 아니니까 바로 답 쓰면 돼요. 여기까지 쓰고 관계적인 부분은 여기서 계산하면 힘드니까 바로 요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문제 나왔습니다. 현재 QP를 A 대 B로 내분, QP를 A 대 B로 외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문자가 지금 B니까 여기 딱 쓰면은 힘들어지겠지.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B가 1대 QP를 A 대 B 1대 2로 내분, QP를 1대 2로 외분이니까 이게 3이죠.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돼? 3이 되겠네요.
그래서 PQ 알파 베타 간의 관계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이거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다. PQ 알파 베타의 관계. 그러면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는 다음에 이 그림은 나온다겠으니 시험 기간에 돌입하면 이거를 그냥 외워놓고 문제 나오면 바로 답 쓰고 끝내야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이해되시죠? 연습해가지고 외워놔야 돼요. 아니 저는 잘 안 외워지는데요. 요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가 1, 4이면 당연히 1의 제곱, 2의 제곱에서 1대2라는 것은 외울 수도 있겠지. 그러지?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내분 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그림을 자대로 그리면 여가 좀 넓고 여가 좁은 게 보여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빠진 것도 보여요. 예. 긴 게 큰 수야. 긴 게 큰 수, 작은 게 작은 수. 여기서 외분 작은 거, 긴 거. 그러면 1, 2 쓰고 문제 접근하면 마무리됩니다. 아시겠죠? 이 그림을 잘못 그려버리면 이게 웬만해서는 이게 더 넓습니다. 웬만해서는 이쪽에 잘못 그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림 그리고 거기까지 외워두시면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29번 29번은 뭐 내용이 없어. 자 18, 6 뭡니까? 피타고라스네. 어제 문제 중에 피타고라스 문제가 나왔어요. 너희들은 기억날지 모르지만 피타고라스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인수분해 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c의 제곱이 0이 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a, b, c는 자연수고. 기억납니까? 그것까지 풀도 아는 사람이 있겠네. 그 다음 몇 번이에요? 봐봐, 저런 식의 질문은 의미가 없어. 나 맞았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틀렸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반 찍고 반 풀었어. 진짜 저런. 이게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좀 사고를 달려야 돼요.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찍어서 뭐 시험 보면 기분은 좋겠지. 근데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이거를 다음에는 안 틀리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게 좋아. 우리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이었어요? 미쳤네. 세상에. 똑같은 애가 또 한 명이네. 얘를 자연수 조건이니까 어떻게 집어넣을까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실은 여기서 어려워. 이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실상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고민을 좀 했어요. 얘를 하나만 넘기고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얘가 피타고라스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얘를 이렇게 써놓은 게 좋긴 하네요. 4c의 제곱으로 보는 게 아니라 2c의 전체 제곱으로 보는 게 좀 편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얘는 무슨 수야? 자연수니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수를 좀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그리고 수의 제약 조건이 10보다 작다고 했으니 센스가 좀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 수는 좀 클 거고 이 수가 작으니까 요건 두 개고 두 개로 쪼개졌고 얘는 하나니까 얘가 가장 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수를 두 개로 쪼개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여기가 지금 짝수입니다. 여기가 지금 짝수야 무조건. 얘가 짝수가 되려면 이 둘은 홀 아니면 짝짝이 돼야 돼요. 그럼 피타고라스 수 중에 얘가 홀이면 얘를 홀을 넣어서 만들어낼 거고 얘가 짝이면 짝을 내서 만들어낼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자연수는 3, 4, 5 밖에 없네요. 얘가 가장 커야 되니까 3, 4, 5 두 배 하면 6, 80 현재 피타고라스잖아요. 그래서 써준 거야. 그럼 얘가 가능한 수는 A가 5하고 A는 5하고 10밖에 없겠다. A가 홀수니까 B는 당연히 홀수밖에 없겠네요. 2C가 4입니다. 됐어요? A가 짝수니까 B는 짝수가 6, 80이니까 B는 짝수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3개가 나왔다. 요거는 센스야. 평상시에 이런 것들 좀 해봤냐 안 해봤냐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를 갖고 많이 놀아봐라 이거지. 자연수 조건은 무조건 자연수 집어넣어가지고 써봐야 돼. 거기에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 좀 더 들어있으면 좀 더 빨리 풀겠고, 안 되면 일일이 써가지고도 이런 거 풀어야 돼요. 그냥 써 집어넣는 거니까. 아니면 1부터 쭉 집어넣어도 돼요. 1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누구한테 기준이 누구야? A가 기준이라는 거야. 자연수는 피타고라스 수하면 빨리 끝나는 건데 안 되면 A 10번 하면 돼요. 바로바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알겠나요? 하지만 그래도 피타고라스 연습할 때는 피타고라스 수 생각하면 좀 문제가 편해지는구나 이거야. 자, 하나는 이제 이거야. 지금 이제 얘가 직각삼각형인데, 자, 질문을 쭉 읽어봤더니 누구냐면 QR의 제곱에 QR 이 길이입니다. 이 길이 제곱에 최소가 되는 상황을 알아내라 이거죠. 근데 얘가 뭐야? 사선이겠지.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이 길이야. 지금 P라는 점을 잡아서 이렇게 호를 그렸고 이렇게 원을 그린 거야. 그럼 P가 움직이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야? 얘가 사이즈가 줄고 얘가 사이즈가 늘은 상황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틀어지겠죠. 어떨 때냐 이런 말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구나 생각을 하면 이런 상황에 생각을 하면 P가 어디 왔을 때 이게 최소가 될 거냐. 요 길이 제곱이니까. 알겠어요? 어디 될 거냐 하면 나는 이건 답은 아닙니다. 답 아니야. 이거 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고정값이잖아. 그럼 이 길이의 두 개의 합은 고정이네. 두 개의 합은 고정이잖아. 여가 A고 여가 B가 두 개의 합은 이 길이하고 8이라고. 그럼 이 길이의 합도 정해졌네. 이 길이하고 이 길이 합이 정해졌잖아. 합이 얼마입니까? 여가 8이고 여가 8이니까 16에 8 빼면 여가 8이네. 두 개 합은 8이야. 두 개 합은 8이니 여가 짧으면 여가 길 거고 여가 짧으면 여가 길 거 아니야. 어떨 때 취소가 될까 한번 고민해보면 당연히 길고 짧고는 양쪽 대칭적으로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물론 얘가 각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나는 뭐 4이지 않을까. 요건 센스라고요. 찍을 때 이렇게 찍을 수 있다. 이게 답이다 아니야 나가 아니야. 너희들 도형을 봤을 때 도형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나 생각을 하면 내가 더 이상 답이 안 보여. 그러면은 찍고 가는 거지. 이러다 틀릴 수도 있다고. 뭐 이렇게 풀란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연습할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시간이 없고 그러면 문제가 도대체 어디 나라 말인지 모르면 그렇게라도 하고 가자 이런 말이 되겠어요? 했어요? 그럼 BP를 구하시오. BP를 구하시오. 그럼 얘가 4고 얘가 얼마야 그러면? 6. 그럼 얘가 6. 난 답 쓰고 마무리 하겠다 이런 말이겠지? 자 갑시다. 자 이 문제에서는 보이는 게 피타고라스니까 얘가 18, 6이야. 5, 4, 3. 항상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쉽습니다. 질문이 누구냐면 요 길이야 일단. 요 길이를 갖고 노는 거니까 요 길이로 가야 되는데 요 길이가 지금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사선. 이 문제는 약간은 문제점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가 P가 Q가 이쪽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면 길이가 얘가 짧아지고 얘가 길어지겠지 이렇게. 길어지면 요렇게 틀어집니다. 근데 요 느낌하고 요 느낌은 완전 달라요 지금. 하지만 우리는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렇게 푸는 건데 이건 모순점이 좀 갖고 있어요. 문제.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 사선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길이의 제곱을 구하라고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피타고라스밖에 없어요. 삼각비도 있고요. 다음에 가면 삼각 공식도 있긴 한데 우리는 피타고라스밖에 없다. 그러면 요 길이가 피타가 되게끔 선을 찾아야겠지. 피타가 되는 선은 제일 쉬운 선은 여기네요. 이렇게 되지.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라고. P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선을 그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자질을 해야 되는데 문자를 놓을 때 지금 5대 4대 3의 B를 이용해서 문자를 놓으면 된다. 누굴 놓으면 제일 쉽냐 봤을 때 5대 4대 3이니까 나는 여기가 5x 여기가 4x 여기가 3x로 놓겠다.
놓다 보면 10-5x, 10-5x, 8- 이렇게 되니까 -2 플러스 5x, -2 플러스 5x. 여가 6에서 요거 두 개를 뺐어요. 빼면 6-5에서 여가는 8-8x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PQ의 길이가 4x하고 8-8x였지? 제곱의 합으로 표현되니까 2차식으로 표현되겠지? 양수네요. 그럼 최소값 위치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때 원하는 x값을 구하고 질문은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말 되겠네요. 어떻게 푼지 알겠나요? 정석적인 풀이 방법은 이렇게 되겠어요. PQ를 질문했으니 PQ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문자질을 한다. 대신 문자를 놓을 때 이 B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자를 놓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알았어요? 안 그러면 분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겠나요? 힘들어집니다. 연산이.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30번 들어갑니다. 3, 5, 6, 8, 9. 3. 자, 33번 2차 함수의 그래프는 A값에 관계없이 항상 P점을 지난다. 그게 꼭지점이래요. 자,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정점에 대한 얘기지? 정점에 대한 얘기. 근데 식을 봤더니 A 때문에 그래프가 확실히 나오지 않아. 그러지? 그러면 정점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뭡니까? A가, 얘를 뭐야? A에 관한 항등식으로 해석해서 A로 이렇게 묶어내야겠죠? 정점 구하는 방법은 모든 도형이 똑같습니다. 모든 함수가 똑같아요. 식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개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수가 몇 개냐면 한 개고 보통 차수가 1차인 경우야. 그래서 직선에서는 이 정점을 무조건 구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곡선에서는 사실 엄청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직선은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직선이 확실히 나와버리잖아. 그 중에 하나의 점은 엄청난 많이 준 거야. 하지만 곡선은 점이 3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3개 이상이 필요하니 그 중에 하나가 주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2개 이상 주어졌으면 의미가 발생할 수 있겠지. 알겠어요? 그런데 정점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곡선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방법은 다 똑같다고. 정점을 왜 구하라고 하냐? 주어지지 않은 미정계수가 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A가 뭔지 모르지만 A로 정리를 하다 보면 A가 뭔지 모르지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식을 만족을 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점 좌표가 얼마다? 2,4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게 P. 근데 이게 꼭지점이래. 식 세우면 그대로 끝나겠네. A는 뭐 -4가 되겠네요. 맞나요? -4 하면 되냐? 그런가 보네. 다음 35번. 두 2차 함수 fx가 있어요. fx하고 gx. fx는 아래로 볼록, gx는 위로 볼록.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a는 양수고요. a는 양수고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을 ab라 하고 gx의 그래프가 점 b를 지납니다. gx의 그래프가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지납니다. 이런 말 나오면 이런 문제가 질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를 못 그리기 때문에 질문이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게 질문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읽으면서 계속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 상황에 맞게 그래프를 계속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아마 이 방법을 그림을 그려줄 텐데 그 따라서 계속 해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현재 핵심은 일단 x축밖에 없어요. 그래프는 아래를 볼록 위로 볼록이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이 문제에 맞게 그래프를 유사하게 첫 번째 그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첫 번째는 인수분해 됩니다. 점은 얼마냐면 0하고 A가 양수라겠으니 두 번째는 위로 볼록인데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이 AB라고 하는데 GX는 P를 지납니다. 어디가 AB인지 아직은 모르네. 이 점을 지날 수도 있고 이 점을 지날 수도 있어요. 이 점을 지난다는 말은 얘가 X절편이 0,0이란 소리잖아. X에다 0을 넣으면 0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 점이 아니야. 이 점이란 소리야. 한 점은.
이 점이 B란 소리고 그리고 또 한 점은 AB를 2대3으로 AB가 위치가 나와야 2대3이 의미가 발생하겠지. 2대3으로 네분한 점을 지난다.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2대3이 나왔으니 우리는 문자를 바꾸자 이거지. 얘가 0이니까 여기를 2K 여기를 5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군이 2K와 5K가 나왔는데 뭐가 보입니까? 두 개가 보이네. 얘를 0으로 나왔을 때 두 군의 곱이 나왔다 이 말이네. 두 군의 곱은 얼마야? 10K 제곱이 10이 되니 K는 뿔마 1인데 양수니까 1 나왔으니까 A 값이 5 나왔다 이 말이 되겠네요. B 값은 합으로 풀어도 되고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끝. 6번 자, fx의 그래프를 그림과 같이 방정식의 두근 x1, x2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걸 구하시오 이거야. 자, 우리가 두 개의 방정식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실근을 구합니다. 방정식을 한쪽을 넘겨가지고 두 개의 그래프를 교점으로 실근을 구한다고요.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방법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말이야.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은 그래프로 하고 풀이는 방정식으로 합니다. 알겠어요? 해석적인 부분은 그래프로 해석을 하고 이 질문이 이런 질문. 교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해석인 거야. 알았어요? 교점이 두 개가 나오도록 하시오. 이게 해석이라고. 조건에 관한 문제. 그러면 그래프 쪽으로 넘어가서 해석을 하는 거고 해는 누구입니까? 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식으로 풀어야 돼요. 알겠나요? 그럼 여기서 뭐야? 두 군이 x1에 대해서 범위가 나왔다는 것은 그래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식을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래프가 따로따로 나왔으니 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얘를 그대로 놓고 y는 fx하고 더하기 gx를 그래프를 그려서 x절편을 구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fx는 이렇게 마이너스 gx를 넘겨서 y는 두 개의 고점을 푸는 방법 하나. 그러면 우리는 뭐 말하면 돼? 마이너스 gx의 의미만 알아면 되겠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든 뭐 도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동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야. 왜? 그래프 해석을 할 때 이동된 그래프가 많다 이거야. 그럼 이 마이너스 원래는 현재 그래프는 y는 gx라는 그래프가 나왔을 건데 y는 마이너스 gx의 그래프는 무슨 의미인지 요거를 이해하라 이거지. 그럼 우리가 배웠던 도형이 이동해서 배우는 부호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대칭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라고. 식이 바뀌었을 때 평행이동이 되더라 이런 내용들이라고. 그럼 우리가 배웠던 평행이동, 선대칭, 점대칭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함수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고 이 내용들은 가면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함수를 갖고 많이 놀 때는. 함수를 갖고 노는 파트들이 이제 수1에서는 한 절반 정도 함수를 갖고 놀고요. 수2는 수투 미적은 전부 다 함수를 갖고 노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이동의 함수 표현들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다 이거지요. 이 함수가 의미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동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올 때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 중에 제일 쉬운 거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이 마이너스는 원래 여기서 마이너스 붙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붙은 겁니다. 마이너스 y는 gx야. 마이너스 y는 gx. 또는 전체식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마이너스 y가 붙었다는 것은 x축 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아니라 이 그래프는 x축 대칭인 그래프야. x축 대칭인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자, x축 대칭이 되면 직선이 x축 대칭이 되면 특징은 x절편을 같으면서 기울기의 부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니 두 군이 x1, 얘가 x1, 얘가 x2죠. 위치는 확실히 보이네요. x1 알파, x2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다음 38번.
자, 이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했습니다. 원점 O에서 OP와 선분 OQ가 수직이래요. 이 문제도 뭐야?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내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자, 원래는 X축, Y축을 먼저 그리는데 그래프가 좀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선생님 역으로 그린 거야. 원래는 축을 먼저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축을 그리는 것은 뭐라고? 그래프가 조금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어려운 그래프가 있으면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X축 그리고 2차 함수 그리는 게 맞다고 원래는. 근데 2차 함수를 먼저 그리고 X축을 그리는 것은 내가 X축은 마음 편하게 그릴 수 있잖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다. 원을 그리고 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축을 그리고 원을 그리는 건데 이렇게 그렸을 때 그나마 조금 더 그래프가 조금 더 예쁘게 나온다 이거야. 그래야지 이걸 갖고 놀기 편하다고. 순서적인 부분만 바꾼 겁니다. 너희들 할 때도 써먹어 보면 그래프가 안 예쁜 애들은 다 그런 식이야. 왜냐면 틀에다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움직이고 틀을 움직여도 되거든. 알겠나요? 이렇게 되고 얘를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를 지나면은 어떠한 직선이다 이런 말이야. 요런 상황이야. 요런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납니다. P하고 Q에서 만나요. 위치는 뭐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네요. OP하고 OQ가 서로 수직이 돼요. 아하. 얘랑 수직이 돼요. 잘 그렸네. 이렇게 수직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그래프에 대한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연립을 당연히 하겠지요. 이 점에 대한 질문에서 왜 기울기 질문이 이 점에 대한 질문이니까 당연히 방정식으로 풀어야겠죠. 방정식 풀면 x제곱은 넘겨가지고 mx-2m은 0 그냥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요놈의 두 교점이 나올 건데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로 놓으면 왼쪽 점은 알파 컴마 얼마입니까? 알파 컴마 그래프 위에 있는 점 1차 선택을 해야 돼요. 얘는 m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고 얘는 2차니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그냥 모르는 m보다는 2차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얘를 선택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문제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y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나온 게 이제 기울기에 대한 것이 수직이니까 수직 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기울기가. 그러면 여기 기울기 원점과의 기울기는 쉽습니다. 원점 기울기는 x분의 y예요. x좌표분의 y좌표가 기울기예요. 원점과의 기울기야. 알았어요? 많이 나올 거 도형 쪽에서 많이 나와요. x좌표분의 y좌표는 기울기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니 두 점이 어떤 점인지만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원점에서 기울기. 그러면 왼쪽 기울기는 알파, 오른쪽 기울기는 베타 이렇게 나오네요. 두 개를 곱했다 마이너스 1, 곱이 마이너스 1, m은 2분의 1 나오네요. 다음 39번 볼게요. 자, fx가 2차 함수고 1차 함수 gx에 대하여 그림 fx와 gx의 그래프가 알파, f알파, 베타, f베타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교점이 지금 알파, 베타 나왔으니까 식을 세울 수는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이네. 직선 x는 2분의 알파. 이 점의 중점 알파,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습니다. PQ라고 했어요. 근데 PQ가 여가 6이래요. 두 점 알파 베타 그러면 요 간격을 질문하시오. 내용은 뭐 안 알려주고 딱 두 가지만 알려주네요. 한 가지 더 있어. 한 가지. 요건 질문이고 한 가지가 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요 간격이 같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300개 안 가르쳐줬어.
fx는 2차 함수인데 최고차는 개수가 3이고 gx는 직선만 알려준 거고 1차라는 것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만나는 점은 알파로 썼고 베타로 썼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됐습니까? 가운데 점이 2분의 알파 플러스 중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CD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질문이 나온 거야. 그러면 너무 조건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지러워서 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 말이 어지러워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뭘 알려주도 않고 풀라 그래. 알려주도 않고 풀었다는 것은 식을 너희들이 작성하고 식이 있는 대로 적다 보면 답이 나온다 이런 뜻이야. 뭘 알려주도 않았고 문제를 풀라는 소리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만 풀면 그냥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아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선생님이 잘 봅시다. 그대로 카피를 할 거예요. 자, 그대로만 했어요. 중요한 점. 알파, 베타 표현만 안 했고, 지금. 뭐, 알파, 베타가 뭐 이쪽에 있겠죠. 질문이 이 상황이야. 근데 이 그림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X축과 Y축이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야. X축과 Y축이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을 3만, 얘는 3은 주어진 것은 최고차는 개수 때문에 주어진 거고 얘는 주어지지 않았고 1차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얘네들은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뭐 아무것도 안 알려줘. 식 적다 보면 답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이고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얘를 그대로 또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어. 그러면 나는 여기서 구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구하겠다. 얘도 관계가 없다는 소리지. 갖고 와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내는 어떤 틀에다 넣을 거냐? 내 마음대로 틀에다 넣어도 관계는 없는 거야. 상황은 똑같으니까. 물론 그 틀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봤을 때 정보가 없어. PQ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질문도 PQ가 아니야. PQ가 아니야. 요거야. 요거리야. 요거리. 그럼 요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라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렇다고 하면 나는 굳이 얘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겠다 이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해서 fx라는 식을 갖고 놀지는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PQ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3만 들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굳이 이렇게 안 나오고 이 뒷부분이 없더라도 그냥 3x 제곱 나오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돼요. 똑같은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를 읽었을 때 지금 여기서 너무 선들이 지저분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현재 뭐가 필요하냐면 6은 필요합니다. 지금 6이 핵심이니까 6을 통해서 이 거리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것도 필요 없고 이 3만 필요하다는 것은 식을 그냥 쓰면 답이 보인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fx가 3차 2차 fx, gx를 우리는 교점이 있으니까 식을 이렇게 적을 수는 있겠지. 그리고 f가 누굽니까? 개수가 3 여기까지 적을 수 있겠죠. 당연히지. fx, gx 교점에 대한 얘기가 알파, 베타 나왔으니까 식을 이렇게 적는 건 당연한 거야. 이걸 적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이거는 당연히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 선생님은 그냥 이거 버리고 3x로는 적으려고 했는데 3x 집어넣어도 아직 안 했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그러면 이제 6만 해석하면 되겠지. 두 개의 함수 그래프 위에서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이 점은 누구야? 2분의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넣은 함수값이죠. 요놈은 g고 요놈이 f니까 g가 위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 식을 넣으면 거꾸로 돼 있지. 그럼 여기다 뭘 넣을 거야? f 귀찮아. 그럼 이걸 hx로 그냥 써버려요. 왜 여기다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직은 표현상. 요 거리가 6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거지. 그러면 h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요것만 해석하면 되겠지. 요 식은 지금 거꾸로 돼 있으니까 그래프가 역전이 됐잖아.
얘는 뭐가 나올 것이다? 마이너스 6이 나올 것이다. 그럼 집어넣다 보면 질문은 누구야? 질문은 여가 알파고 여가 베타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또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원하고 있다. 이런 말 되겠지. 그럼 식에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구하면 되겠다.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는 문자 알파 베타가 났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적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얘는 거리가 되는 거니까 혹시 음수가 나오면 그냥 양수 답속 가면 돼요. 왜?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나요? 자, 딴 거 보지 말고 요것만 봅시다. 딴 거 보지 말고 요것만 봐. 요것만 봐. 요거 요 식에다가 요 식 보인가요? x절편 얼마야? 알파하고 베타잖아. 요 식만 본다고 하면 hx 그래프만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알파 베타. 그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디입니까? 축이네. 여가 6이란 소리네요. 맞나요? 맞아요. 선생님이 2차 함수 이 구조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중요한 구조야. 됐어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외웁시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 자, y x 신고부터 할게요. y는 x 제곱부터 하겠습니다. x 제곱부터 할게요. 그럼 이게 한 칸 1. 선생님이 지금 원형으로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말했잖아. 얘를 갖고 딴 데 갖고 왔더라도 똑같은 비율을 갖고 있어. 왜냐면 좌표를 할 거 아니야. 간격을 할 거야. 길이를 할 거라고. 한 칸일 때 y가 있을 거고 두 칸일 때 y가 있을 거야. 두 가지만 해볼게요. 두 가지만. 그러면 요 간격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y좌표 현재는 양수만 선생님이 원형으로 잡았기 때문에 y좌표가 바로 간격이 됩니다. 요 간격은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요 간격은 얼마가 돼?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A가 붙으면 여기에 A만 붙으면 되나요? 맞습니까? 됐어요? 그렇다 하면 자, 이거 중요해. 지금 중요할 거야. 자, 두 칸을 보겠습니다. 두 칸을 보면 여기서 두 칸이야. 그럼 여기는 몇 칸이야? 4A 칸이죠. 여기서 두 칸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 최소는 4A 칸이지. 자, 두 칸이 오른쪽으로 빠졌습니다. 오른쪽으로 빠지면 요 Y의 간격은 4A보다 크다 작다? 자, 축에서 기준으로 해서 두 칸을 본 거야. 두 칸이면 얘가 몇 칸? 4A 칸. 두 칸이 오른쪽으로 빠졌습니다. 오른쪽 빠지면 얘가 두 칸이야. 그럼 얘는 4A 칸보다 크다 작다? 크다가 되겠지. 오른쪽 갈수록 더 급하니까 크겠지. 그러면 기준은 누구라고? 4A 칸이 기준이야. 4A 칸이 기준이면 4A 칸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빠졌고 4A 칸보다 작으면 가운데로 들어왔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간격이 이렇게 되겠지. 최대값 최소값이. 오케이. 최대값 최소값의 질문에 대한 내용은 문제를 이렇게 푼다 이런 말이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 문제로 넘어갈 거야. 거기 전에 지금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했던 문제는 지금 이것이 x축이었죠.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에 대한 문제야? 요 길이하고 요 길이에 대한 문제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 아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에 대한 문제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에 대한 문제라고. 똑같은 문제 아니야.
요 길이하고 요 길이에 가는 문제가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에 관한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요 길이가 K가 되면 요 길이가 K가 되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아, 요 길이가 K면 요건 얼마냐? K죠. AK. AK 제곱이 된다고. 여기가 K면 여기가 뭐라고? AK 제곱이. 요건 룰이 정해졌다 이 말이야. 모든 이차 함수가 이 길이가 나오면 이 길이는 정해졌어요. 이게 거꾸로 이 길이 나왔다는 것은 이 길이가 정해진 거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식으로 풀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건데 요놈을 해석한다 하면 요걸 넣었다? 아, 요 길이에 6이 나왔다는 것은 뭘 길이를 이 길이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럼 여기가 6이 나왔는데 뭐라고 지금? 아까 이 길이가 얼마일 때? K일 때 이 길이가 뭐라고요? AK 제곱이라고. A가 뭐였어요? 3K 제곱이라고요. 3K 제곱 6이네요. K 제곱이 2네. K는 루트 2네요. 루트 2. 우리가 질문한 것은 이 길이네. 2 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이렇게 해놓고 이거 풀어. 왜 이거 쓰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쓰고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올 거고. 알겠어요? 조심할 점은 길이하고 좌표는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도형이 나오면 그래프가 나오면 좌표하고 길이는 차이점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되는 것은 그림이 요 그림에서는 지금 요거랑 요거는 아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 꽤 많이 등장하는 시기에 삼각형 넓이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넓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AK 세제곱이 요 삼각형 넓이야. 그러면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그거 구하는 것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까지 외울 필요 없이 요 상황은 정해졌고 구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야. 몇 번 연습하면 돼요. 이게 K면 이 길이는 이차 함수로 생각하면 AK 제곱. 똑같습니다. 요거랑 똑같아요. 알겠나요? 자,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더 해볼게요. 40번. 41번, 45, 2번, 45, 7번, 8번은 질문도 없어. 이렇게 똑똑한 애들. 5번 보겠습니다. 5번보다 7번이 더 어려운데 8번이 어려운데. 자, 2차 함수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고 2예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2입니다. 여기서 항상 생각할 것이 함수가 있는데 범위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 구간만 그래프를 그릴 거고 이 구간 안에 축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이게 핵심이라고. 알았어요?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범위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 범위 안에 축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그랬을 때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나온 거야. 이 구간 안에서. 근데 이 그래프는 딱 보이는 것은 안 보여 얘만 보이네요. 그래프의 위치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프의 모양은 정해졌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세 칸을 그릴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그냥 쉽게 답이 나옵니다. 왜? 3이 등호가 없어요. 등호 없다는 것은 여기서 어떤 값을 지정해 주지는 않겠다 이런 말이야. 3은. 그 3 쪽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정해줬어요. 딱 이 문제는 센서 있는 친구들은 여가 0이고요. 여기가 3입니다. 얘는 최대값, 최소값. 얘가 최소값이고 얘는 최대값이에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입니다. 이렇게 푼다고. 생각을 해본 사람들은 됩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보면서 이걸 그릴 수 있는 능력까지 만드는 게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봐. 왜 저렇게 되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했던 거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따라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왜냐면 문제를 따라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가 등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자, 없다는 것은 거기에 역할을 하지 않았다. 최대값, 최소값이 없습니다. 그럼 답은 나와버렸어요. 됐어요? 두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질문할 거리가 없어요, 실은. 질문할 거리가 좀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네요.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등호가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문제를 풀어볼게요. 뭐 그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알겠어요?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등호가 있는 부분은 결정권이 없어. 값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거지. 자, 여기에서 보면 최소값이 여기서 몇 칸? 3칸. 3칸이야. 그러면 나는 축을 포함하고 오른쪽을 보이는 이유는 오른쪽을 하나 왼쪽을 하나 똑같으니까 오른쪽을 하는 거야. 대칭성이 있으니까 오른쪽 해결 안 하면 왼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가 3칸이라. 뭐 여기 뭐 0이고 여가 3이라고 보겠습니다. 관계없어. 아직은 3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가 3칸이 중요한 거야 따지고 보면. 3칸이면 여가 얼마고 0이고 여기가 얼마일까? 9가 되겠죠. 누구이면 y는 x제곱이면 x제곱 y인데요. 요 간격만 보려고 지금 일반형을 갖고 온 거야. 여가 3칸이면 여가 9칸이 기준이야. 기준. 다시 말해서 최대값 최소값이 차이가 9가 됐을 때가 기준이 된다고요. 근데 그 최대값이 9보다 더 크다는 말은 오른쪽으로 빠졌다는 소리야. 9보다 작다는 소리는 가운데로 돌았다는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기준값이라고 해.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내용은 축이 한 점이 잡고 오른쪽으로 벌렸을 때 이게 폭이 3일 때 가로 세로가 9인 것이 기준값이야. 최대 최소가 9보다 더 크면 오른쪽으로 빠졌을 거고 작으면 사이로 축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최대값 최소값 차이가 얼마야? 3이죠. 최근에 많이 나온 스타일 문제입니다. 최대값 최소값의 문제. 3이니까 축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당연히 이제는 결정했지. 축이 이 안에 들어오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대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그림 하나 얼른 그려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 그림 하나 놓고 그러면 축은 0하고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소수령 적는 법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 거라고 이제 이렇게 올 거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현재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은 이쪽하고 이쪽에 먼 쪽에서 결정이 되겠죠. 먼 쪽에서 3이 멀다가 아니라 현재 먼 쪽에서 결정을 할 거니까 오른쪽 결정을 할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얘는 지워버리고 그냥 여기가 얼마가 됐다고 이제 3이 된 거죠. 2가 된 거죠. 그럼 여가 몇 칸이야? 3칸이란 소리지. 그러면 얘는 필요 없어요, 실은 원래. 3칸이 중요한 거야. 이게 3칸이면 y는 x제곱이니 요거는 얼마다? 요거는 얼마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겠니? y가 루트 3이 나오려면 x는 루트 3을 지정해야 되겠다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축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3을 가게 되면 오른쪽 경계가 나온다 이 말이야. 축에서 오른쪽 루트 3을 가면 경계가 나온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대칭적이니까 왼쪽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축에서 왼쪽으로 루트 3만큼 가면 누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자, 함수를 볼 때 그래서 x좌표, y좌표 이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문제 풀 수가 없어. 함수 건들 수가 없으니 그림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x좌표 보는 방법, y좌표 보는 방법 그것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중학교 때 그런 연습을 많이 했어야 돼. 중학교 때 그런 연습을 안 시켜. 맨 그래프 하나도 없어. 맨 식으로 풀어. 그래 남는 게 없는 거지. 연산밖에 안 남아. 연산이라도 잘하면 다행인데. 알겠어요? 연습 느낌 오나요? 이제 마무리를 시킬 수 있겠네요. 해석했으니 축은 얼마입니까? 축은 마이너스 2분의 a죠. 바로 쓸 수 없나요? 오케이. 바로 쓸 수 있겠네요. 여가 3이 나왔죠. 두 개의 답이 나왔네. 여가 3이 되면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3만큼 빠졌지.
얘가 3 마이너스 루트 3이 있겠죠. 시간하는 y는 최고창 1 x 마이너스에 3 마이너스 루트 3이 축이죠. 제곱 y절편은 마이너스 1. y절편이 아니라 y값. 보입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두 번째 식은 여가 0인 거죠. 여가 0이니까 여가 루트 3이 되겠지. 두 번째 식은 y는 x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현재 문제는 이쪽이 아니라 이제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아니라 이게 되겠죠. 이 두 문제가 나오는 게 맞죠, 원래는. 됐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쉽게 보여야 돼, 이제. 하나를 줬고 x제곱이고요. 그래프 모양은 정해졌고 여기 몇 칸? 두 칸입니다. 두 칸이니 우리는 두 칸에 대한 생각을 하자 이거지. y는 x제곱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얘가 0이고 얘가 2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0이고 4니까 여기 4칸. 얘가 두 칸이면 얘가 4칸이 되는데 현재 이게 4칸이나 있어. 최대값 최소값. 근데 차이가 2밖에 없다는 것은 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나왔네. 왼쪽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이게 칸이 두 칸이 나오려면 이 거리는 얼마다? 루트 2가 되겠다. 축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한 게 2야. 축은 누구고 현재 A입니다. A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한 게 2이고 또는 2에서 출발해야 되겠지. A는 2에서 왼쪽 루트 2만큼 간 거고 또 하나는 A에서 루트 2만큼 빠지면 0이 되는 거는 여가 0이니까 A는 0에서 루트 2만큼 더하면 나온다 이런 말이 되겠죠.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제 문제 중에 이런 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참수가 있는데 축이 3이었어요. a부터 x가 a 플러스 1까지 해서 최대값이 있을 거고 최소값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 봤을 때 얘는 뭐야? 한 칸. 이게 중요한 거야. a는 달라질 거니까. a는 달라지고 a의 범위가 4부터 7까지인 거였습니다. 기억난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쉬운 문제니까. 해석도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이거 언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어요. 어제요? 어제 시험지에서 있었던 문제. 진짜요? 왜 주관식인가 있었어요. 미쳤나봐. 미쳤나봐. 이거 어제요? 예. 어제 시험이 이게 있었다고요? 왜 나 못 봤지? 둘이 입 닥쳐. 그 8문제 중에 시끄러. 그냥 그게 8문제 중에 그거 말고 시끄럽다고. 모의고사요? 이게 한 칸이야. 방해하지 마라. 지금 유튜브에 소리치는 거 다 나가요. 괜찮아. 100만 명이 국지 때문에 소리치는 거예요. 100만 명이 너를 욕하고 있을 거야 이제. 수업에 방해한다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제 출발점이 한 칸이 이 한 칸. 여기 중요한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한 칸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한 칸.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왼쪽에 A가 있다는 사실이야. 오른쪽에 A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한 칸을 해결해야 그 다음에 A가 의미가 발생하는 거야. 한 칸. 한 칸이라는 것은 간격을 한 칸만 갖고 이렇게 움직였다고. 얘를 볼 때 이렇게만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보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보는 거라고. 알겠어요? 이 문제는 감사한 것이 얘입니다. 얘. 지정을 해줬어. A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 말고 4부터 7까지만 가라 이거지. 다음에는 이걸 안 준단 말이지. 얘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프를 다 그려라 이 말이야. 알았어요? 이게 있었던 문제야. 우리가 선생님 고정에서도 한번 풀었던 문제 스타일이야. 한 칸을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됐어요? 한 칸을 움직이면서 MA는 이 한 칸의 최대값에 대한 얘기, 한 칸의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거야. 그래서 새로운 함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함수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얘를 항상 점을 찍으라고요. x좌표는 누구고? a고 y좌표는 ma라고요. 요게 이해가 되면 요 점 찍지 않고도 갈 수 있어요.
얘는 뭐야? x좌표는 a이고 y좌표는 ma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을 한 칸을 이게 뭐라고? 이게 중요한 거야. 한 칸. 이게 한 칸만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한 칸만 움직이면 여기서 최대값은 누구야?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 되겠지. 왼쪽이 a이고 오른쪽이 a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우린 누굴 찍을 거라고? a, ma를 찍을 거고 a, 스몰 ma를 찍을 거야. a는 어디 있어? a는 여기 있고요. a는 여기 있고요. 최대값은 여기 있어요. a는 여기 있고요. 최대값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점이 어디다 찍어져? 점이 여기에 찍어지겠죠. 최소값은 a는 여기에 있고요. 최소값은 여기에 있습니다. 점이 여기에 찍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 요걸 할 줄 알아야 문제 풀 수가 있어. 그러면 최대값은 오른쪽 높이를 따라가는 거고 y좌표를 따라가는 거고 x좌표는 여길 따라가니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다 왼쪽으로 한 칸씩 움직이는 그래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값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최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최소값 그래프는 그래프를 좀 따라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복습하십시오. 이 문제는 연습이 되면 자, 문제에 따라서는 굳이 다 이 작업을 안 해도 돼요. 하지만은 어차피 다 이거를 마무리를 지으려면 이걸 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되니 자, 이제는 움직일 거야. 범위를. 한 칸 움직일 거야. 자, 한 칸이 지금 형태상 달라지 않는 것은 그대로 따라갈 거고 상황이 바뀌는 상황부터 볼 거야. 자, 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움직였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죠?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낮으니까 이때까지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죠? 누가 안 달라졌어?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안 달라졌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대값은 어디에 있어? 꼭지점에 있죠. 최소값은 현재는 왼쪽에 있네요. 현재 왼쪽에 있는데 최대값이 좀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안 달라졌죠? 최소값은 지금 딱 대칭이 되는 순간 어디로 빠져? 오른쪽으로 빠지겠네. 최대값은 어디로 가고? 꼭지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면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이 바뀌어버립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알겠습니까? 요 가운데 작업이 좀 어려워요. 오른쪽으로 빠지면 이제 똑같아요. 오른쪽으로 빠지면 얘가 a이고 a 플러스 1이고 여기가 이제 최대값 ma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된다고? 최소값 ma가 되니 좌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좌표는 잘 보세요. 이제 이것이 어렵다고. a, ma를 잡고 a, 스몰 ma를 잡아야 돼. a, ma. 그러니까 요 점. a, na, ma, 스몰 ma. 요 점이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오른쪽일 때는 지금 얘를 따라가고 왼쪽일 때는 지금 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럼 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인 모습이야. 얘가 초록색이 이제.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지어보면 최대값은 아까 여기까지 오다가 얘가 한 칸일 때 얘가 한 칸일 때까지는 왼쪽으로 오다가 그때부터는 최대값이 꼭지점이 된다겠죠. 꼭지점이 되니 얘가 한 칸이 이렇게 반드시 갈 거라고. 그리고 오른쪽 모양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최소값이 좀 어렵습니다. 최소값은 이 한 칸일 때는 왼쪽으로 그대로 따라가다가 따라간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제까지 대칭이 되는 순간까지 그대로 따라가겠네요. 대칭이 되는 순간까지. 대칭이 되는 순간까지 얼마까지? 그럼 2분의 1까지 따라가겠죠. 2분의 1까지.
절반 2분의 1까지 따라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빠진다 이 말이겠어. 이렇게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2분의 1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이 공부의 마무리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순간이고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보통 이쪽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요 점에 대한 질문. 고쟁이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요 점에 대한 질문. 요 점은 어떤 거냐면 축에서 간격이 얼마냐면 2분의 1인 상황입니다. 얘가 2분의 1이고 요 간격은 얼마인지 알겠죠? 요 간격은 1이에요. 그래서 최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최소값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중간에 떡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너무 쉽게 끝나는 문제예요. 다 적을 필요도 없어요. 4하고 7만 얘기하니까 이쪽만 얘기하라는 소리야. 3이 여기니까. 그럼 4하고 7이에요. 4하고 7에서 최대값 요거의 최대값이야. 4하고 7에서 최대값의 최대값을 묻는 문제는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의 최대값 여기. 그러면 4부터 7까지니까 당연히 F4가 답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최소값이 좀 없어. 4부터 7까지의 최소값의 최소값은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이 점은 어디 있었던 걸래?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거죠. 한 칸. 원래 이 점은 얼마였어, 그럼? 여가 4하고 7이면 이 점은 얼마야?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8이 문제의 답이 되겠어요. 최대값의 최대값은 여기서 P였습니다. F4가 되겠고 최소값은 F7이 아니라 8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으면 이 문제의 답은 해석을 바로 한 칸 범위 나왔으니까 그래프는 여기서 이 관계에서 움직이면 최대값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렇게 움직이다가 가장 높은 데만 보면 되지. 이렇게 가장 높은 데 해가지고 4일 때 가장 높을 거다. 이렇게 가면 최소값은 7일 때 최소값이 되겠는데 A가 2점이라는 거야. 요거 부분 8이 최소값이야. 요것만 조심하면 안 틀리게 되겠지. 왜냐면 여가 7이면 여가 8이거든. 왼쪽이 4야. 4부터 얘는 5부터 출발해. 4부터 7까지 가니까 최소값은 여기에 발생한다고. 이게 8인 점에서 발생한다. 그럼 답이 바로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두세 줄만 적으면 끝나는 문제. 자, 이거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Y좌표에 대한 얘기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다 이 류의 문제야. 그래서 기준 툴을 잡고, 기준값을 잡고, 축이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알겠죠? 축이 포함하지 않을 때는 기준값, 축에서 기준값보다 얘보다 더 커지면 오른쪽으로 빠진 거고, 더 작으면 사이로 끼어듭니다. 얘기거리는 사이로 끼어든 게 더 많은 거니까, 두 가지 다 알고 있대. 사이에 끼어든 문제가 더 많을 것이다. 이거죠. 알겠죠? 기준값을 잡아야 그 의미가 발생합니다. 질문, 한 문제일 때는 축을 포함하는 문제가 많아요. 지정하고 풀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기억, 니은, 디귿 같은 문제는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다 얘기를 할 거라고. 아시겠죠? 다음. 또 많은 걸 하면 힘들어지니까. 지금 또 새로운 난관이 한 문제 더 있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얘하고 40번, 얘하고 얘가 P에서 접하고 얘하고는 Q에서 접한다. 얘하고는 P에서 접하고 얘하고는 Q에서 접한다. 식 세우면 그냥 나오는 문제야. 됐습니까? 하나만 해볼까요? 뭐 할까요? 누가 4x 플러스 a하고 연립할 거야. 요거랑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x 마이너스 p에서 접한다. 끝났네. 완전 제곱식 돼야 되니까 끝났잖아. 얘가 얼마가 되면 돼? 4가 되면 돼. 판별식, 완전 제곱식 둘 중에 먼저 보이는 거 쓰면 됩니다. 이게 4가 되니까 p는 뭐야? 2가 되는. 끝났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두 개 한 거야. 문장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 알겠어요?
문장을 똑바로 익히지 않는데 풀이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문장을 계속 읽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렇게 풀었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문장 해석이 안 되면 넘어가지 못하니까 문장을 계속 읽어야 돼요. 이해될 때까지. 이게 문장이 어려운 문장을 계속 읽어보는 게 그것 때문인 거죠. 어려운 문제를 푸는 이유는 문장이 계속 힘들어져도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수학적 능력이라 생각하면 돼요. 41번.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2차 함수 f 주어지도 않았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아, 오케이. 식적을 준비하면 되겠네, 일단. 이때 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이 또 있네. fx가라고는 접하네. fx가 있는데 얘랑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얘랑은 이렇게 접한다 이 말이에요. 뭘 구하라 했어?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했지.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푼다? 그래프는 해석이 끝났어.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식을 적어야 돼. 식을 적어야 된다고요? 됐어요? fx에서 원점 지난 직선이 안 나왔어. 원점 지난 직선이 안 나왔어. 나는 px를 적겠습니다. 일단 는 2하고 5에서 만난다. 적을 수 있겠지. 제곱창 계속 안 나왔네. 또 fx하고 또 다른 원점을 지나는 직선 qx하고는 접하네? 접하죠. a x-k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둘 다 fx가 있고 대입을 해도 되고 연립해도 되겠네. p를 이쪽으로 넘긴 게 이쪽으로 넘긴 게 똑같네. 또는 fx를 이런 넘긴 걸 여기다 대입한 게 맞겠네. fx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fx는 요 식이 fx야. 됐어요? 그러면 fx 자리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 a x-2 x-5에 플러스 px에 마이너스에 qx를 했더니 a x-k의 제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뭐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까지는 읽었습니다. 그래프를 접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식을 뭔가를 해라 이거지. 그때 질문이 뭐냐면 접점의 x좌표. 접점의 x좌표는 어디 있습니까? K네. 접점의 x좌표 K. K는 이게 질문이네요. K는 이게 질문이야. 두 개 있다가니까요. 그러면 요식 뭐 아무것도 없어. 내용 위에서 읽어봐도 찾을 수 없어. 그럼 이 식을 뭔가를 하라 이 말이야. 이 식을 뭔가 하라 이 소리지. 근데 왼쪽 식이 너무 복잡해. 왼쪽 식이 너무 복잡해. 다 읽을 필요 생각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중3 때 했어요. 2차식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 바꾸는 연습을 했어요. 블랭크 넣어가지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온 조건을 가지고 블랭크를 찾았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어떤 놈이 나왔냐 봤더니 얘를 보면 한번 정리만 할게요. 그냥 ax제곱 마이너스 7 pq 마이너스 7ax 플러스 10a 이래 됐어요. 일부 선생님 정리를 했어요. 다른 반은 정리도 안 해주는데 이렇게 정리했더니 보이는 게 뭡니까? 보이는 게 곱쪽이 보이네. 곱. 두 개가 보이네요. 두 개가 보이면 완전 제곱식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우리는 A 빠졌으니까. 얘가 10이니 얘가 뭐가 되겠어? K가 얼마겠어? 그러면 K는 불마 루트 10이 되겠네요. PQ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K값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맞나요? 간단한 문제야. 시계 보는 눈이야. 문제에 정보가 없다는 것은 뭐 다른 뭔가가 있다는 소리야. 이게 식을 정리를 잘해야 되고 식을
약간 멀리서 볼 수 있어야 되는 눈이 이런 거라고. 이게 선생님 정리를 할 때 자기 글이 자기 눈에 잘 보여야 돼. 식을 그래서 항상 한 줄에 적는 연습을 하는 거고. 양쪽 비교하고 위아래 비교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알겠나요? 쌤은 너희들 풀이를 해줄 때 밑으로 원래 적어줘야 되는데 너무 칸이 좁아서 옆으로 적는 경우가 있어요. 방정식 풀면 해 옆으로 적고 똑같은 식이면 옆으로 적고 해 옆으로 적고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아래쪽으로 적는 게 맞죠. 위아래가 잘 보니까 우리가 요게 쉬우니까 그래. 이것보다 41번 42번은 꽤 양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중요한 그림이고 자 봅시다. 2차 방정식은 한 근이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0하고 2 사이에 있을 때 순서상 AB의 개수 AB는 정수라고 하네요. AB는 정수라고 하네. 도대체 뭔 말인가 싶어요. 일단 뭐 범위가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건 맞을 것 같고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3하고 0, 0하고 2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0 여기가 2 뭐 요런 말이네. 그랬을 때 AB의 순서상을 구하여라 이거야. 얘도 지금 나온 게 이거야. 이게 차관점을 갖고 있으면 문제를 좀 더 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를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면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서 계속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가면 일단 위로 올리겠죠. 이렇게 이게 경계네요. 이게 경계야. 맞습니까? 이게 경계야.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것은 축이잖아요. A, B는 정수니까 0이 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Y축도 그리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A, B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A를 기준으로 잡을 거냐 B를 기준으로 잡을 거냐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축보다는 Y절편이 더 쉽잖아. 정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일 때 오른쪽으로 움직여보고 마이너스 1일 때 오른쪽 왼쪽 움직여보면 마이너스 3일 때 움직여보면 게임 끝날 가능성이 높겠네요. 게임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으면 답은 몇 개밖에 안 나오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1은 너무 쉬우니까 1은 안 할 거고 1은 자 1이면 아까 했던 내용과 좀 비슷하죠? 요 간격이 1이 나온 거죠. 요 간격이 1이 나온 거야. 아까 이게 뭐였지? AK 제곱이었나요? K 제곱이야. 그럼 요 간격은 얼마야 돼? 1이 돼야겠죠. 1이 돼야 되니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겠네.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한 칸 움직이면 2가 걸리니까 안 되겠네요. 걸려버리니까 안 되겠죠. 왼쪽은 지금 여가 지금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한 칸까지는 움직일 수 있겠네. 그러면 두 개 점 나왔네요. 꼭지점이. 꼭지점 2개 나오면 이제 A값, B값이 2개 나온다 이 말이야. 아닌데요. B는 지금 정수이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축이네요. 정수니까 A가 정수 1이면 2분의 1칸씩 움직이네요. 2분의 1칸씩. 그러면 한 칸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몇 칸씩 움직여? 2분의 1칸씩 움직여. 2분의 1칸씩. 이렇게. 알겠죠? 됐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한 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으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 1개, 1개, 5개 나왔네요. 2일 때는 여가 얼마가 돼야 돼? 여가 2일 때는 여가 루트 2가 돼야겠죠. 2분의 1 점점 넘어갈 것 같고 왼쪽은 한번 조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어요? 요런 방법이 하나가 있다 이런 말이야. 알았어요? 이게 요걸 선택할 수 있냐 없냐는 것은 선생님은 요것 때문에 선택한 거야? 정수 때문에 선택한 거야? 근데 요게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요것보다는 요런 방법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그냥 끼어 있으니까 함수값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이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식을 써가지고 정수 조건을 생각해야 돼요. 마이너스 3을 넣었습니다. 9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양수. 0을 넣었어. b는 음수. b는 음수네요.
그 다음에 2를 넣었어.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양수. 그러니까 b가 음수니까 b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그러죠? b가 음수니까 b가 3a 마이너스 9보다 크고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보다 크네요.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1 넣고 a 값 구하고 a로 정리하면 좀 나을 수 있겠네요. a로 정리해 b에다 수를 넣어볼 거 아니야.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매끄럽지는 않아요. 실은 개수가 많아졌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세 개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어. 격자점을 찍는 거야. 뭔 말이냐면 b가 y입니다. y가 음수야. y가 지금 3x-9보다 커요. y는 마이너스 2x-4보다 큽니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대신 이 그래프에 대한 문제는 격자점 문제니 격자점을 그려놓고 그리드를 그려놓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격자점이 확실히 빨리 보일 겁니다. 요거 풀이가 만약에 식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겠지. 됐어요. 내용이 없으면.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이 폭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으니까 가로 세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 두 문제만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이 문제는 해석이에요. 해석. fx의 최소값. fx 최소값 나왔네. fx 최소값 얼마입니까? 1 넣으면 되겠네. 축이 1이니까 1 넣으면 되니까 a-1이에요. 얘는 a-1이에요. 자, 합성함수의 최소값과 같다. 자, 합성함수는 항상 기본 출발은 이렇습니다. 합성함수는 힘듭니다. 힘들어. 합성함수의 출발점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최종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래프 그리는 것은 좀 어려워요.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 갖고 노는 방법을 갖고 놀아요. 합성함수가 시켜놓으면 문제가 어려워. 예, 알았어요? 간단한 거야. 문제 어렵게 내려면 합성함수 내버리면 돼요. 절대값 붙이면 어려워요. 절대값 붙여버리면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한테는 일단은 치환이라 생각하면 돼요. 어쩐다고요? 치환 범위. 뭐라고요? 치환 범위. 이해됐습니까?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되는데 t는 아까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t는 a-1보다는 크죠? 그러면 이게 바뀌었습니다. 얘가 ft로 바뀌었고 t가 a-1보다 큰 범위만 생각해달라 이거예요. 얘는 아무 범위 없으니까 이게 나왔고요. 얘는 여기서 fx는 이것보다 크다는 게 나왔고 얘를 t로 치환하다 보니까 t의 범위가 나올 거고 식이 ft로 바뀌었고 t의 범위는 이 범위 내에서만 얘 최대값 최소값을 생각해달라 이거지. 근데 어쩐다고? 최소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게 포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포함이 되려면 범위가 왼쪽으로 빠져야겠죠. 왼쪽으로 얘가 a-1이어야지 이쪽만 하고 얘기하겠다. 다시 말해서 축은 얼마니까 1이니까 a-1이 1보다 작아야 된다. 등호 있으니까 등호 있으면 된다. 결론적으로 a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장 기본 문제야. 기본 문제 합성함수에 대한 것은 치환 범위. 치환의 범위. 치환 범위가 한 단어라 생각하면 돼요. 치환 범위. 치환하면 범위가 무조건 발생할 수 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실은 다 거의 다 발생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치환 범위. 치환하면 무조건 범위부터 생각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50번. 자 50번 문제는 지금 3, 4 피타고라스 3, 4, 5 오케이. 3, 4, 5니까 P를 이용해서 식을 적으면 좀 더 빠르겠다라는 내용이고 사각형 요거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넓이 최대값 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딱 봤을 때는 요 넓이하고 요 넓이 구하는 게 좀 더 쉽게 보일 수도 있다. 쉽게 보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넓이의 최대값은 요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선택은 이게 쉬울 것 같다고 선택했는데 풀고 나면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선택이 차이야. 하지만 선택을 할 때 내가 마음이 편해지려면 마음이 편해져야 돼. 결과가 똑같다 마음이 편해지려면 내가 이렇게 푸는 게 편할 것이다 이런 선택은 계속 해보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요거 넓이 구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얘만 문자만 넣으면 되겠네. 문자 넣을 때는 어떻게 넣는다고? b를 이용해서 놓는다고요. 여기는 3x 4x 5x 이쪽은 3, 4, 5의 비를 갖고 있습니다. 3y 4y 여기가 5y 이래 되겠죠? 맞습니까? 자, 문자를 두 개 놨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넓이의 S1, S2의 최소값이죠. 문자를 두 개 놓으면 고1 문제가 약간 넘어가는 문제, 방정식, 연립방정식 또 해야 되니까 한 문자도 없애줘야 돼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놓으면 4x 플러스 5y가 4가 되니 5y 대신에 4-x를 집어넣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지금 선택을 할 거야. 서술형일 때는 한 문자로 써가지고 서술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신에 그냥 바로 쓸 때 x를 쓰는 게 낫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 쓰는 연습만 할게요. 자, 여기가 지금 얼마라고요? 지금은 4-4x죠. 자, 이도 연산 문제. 연산이 복잡한 수가 지금 훅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트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5대 3대 4야. 5대 3대 4야. 그러면 이 길이는 이 길이의 5분의 3입니다. 그러면 식은 5분의 3의 4 1-x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깨지 않는 게 좀 좋습니다. 얘는 어쩔 수 없으면 깨는데 얘는 5분의 4의 1-x 이렇게 되는 거야. 얘랑 얘랑 계산하고 얘랑 계산하면 정리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분수 같은 경우는 하나 뽑아내면 좀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식은 좀 복잡할 거야. 연산이 이거 복잡해서 그러지 대신 연산이 복잡하다는 것은 식을 적을 때 좀 간결하게 적을 필요가 있다. 수가 불편한 수들은 앞으로 뽑아내서 하면 좀 더 빨리 넘어갈 수는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2차 함수하고 고등하에 있어서 산술기하 코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소수령일 때는 이렇게 써. 이거는 이렇게 쓰는데 보인 만큼 쓰면 돼요. 단답일 때는 이래 그냥 산술기하나 표 쓰겠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는 요거 지금 얘를 아까 뭐 놨어요? 요거로 놨죠. 요거로 놨으니까 4x 플러스 5y는 4란 식이 있고요. 넓이 S1 더하기 S2는 이쪽은 얼마입니까? 12에 6x 제곱이고 이쪽은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3y에 4y 플러스 6y 제곱이 되겠네요. 이래 되겠지? 그러면 나온 조건이 지금 요것이 얼마다? 요거의 최소값을 원하고 있죠. 답 쓸 때 이거 쓰면 안 돼요. 전체에서 빼줘야 됩니다. 전체는 얼마입니까? 3, 4, 12, 6에서 빼줘야 돼요. 6에서 m값을 빼줘야 돼.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나왔고 얘가 나왔어. 얘가 나왔고 얘가 나왔어. 뭐가 보입니까? 얘가 나왔고 얘가 나왔어. 뭐가 보여? 제곱이 합 나오면 바로 코시가 보여야지. 코시 제곱이 합 나오면 코시가 보여야지. 됐어요?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 거야. 자,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코시 모르면 한번 적고 틀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y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제곱이야. 보통 여기가 2차식의 제곱의 형태고 요놈이 1차식 형태야. 그러니까 얘가 1이 들어갈 거고 얘가 1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얘가 루트 6x의 제곱으로 쓰는 게 좋겠죠. 루트 6y의 제곱이 형태상 잘 안 헷갈립니다. 이쪽은 뭐가 돼야 돼? 지금 4x 플러스
5y의 제곱을 얘랑 얘랑 곱해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여기 있는 얘랑 곱해서 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 루트 6분의 4의 x 이거의 제곱 이게 되겠네요. 맞나요? 더하기 여기는 루트 6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얘를 원하고 있고 얘 값은 주어졌고 얘 값은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6x 제곱 플러스 6y의 제곱은 얘는 지금 4니까 4의 제곱을 얘가 얼마입니까? 6분의 4, 4, 16, 25, 41인가요? 41분의 6. 와우. 이렇게 나온 거 보네. 그래 81을 고발한 거네요. 없애려고. 이게 불편했다는 것은 얘는 더욱더 불편하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두 개 연습해 놓고 보인 만큼 쓰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몇 번까지 간 거야? 50번까지 갔죠? 51번, 2번, 6번, 8번. 질문 안 한 게 더 있네. 이쪽도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폼이. 오케이.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숙제는 줬죠? 숙제는 얘기했어요? 뭐였죠?